옛날에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과거 보는 날을 알렸습니다. 꼭 합격하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지. 이렇게 다짐한 젊은이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과거를 보러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호젓한 산길을 가면서도 젊은이는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이 화살은 어떤 짐승도 잡을 수 있지. 젊은이는 메고 가는 활과 화살을 만져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활 쏘는 연습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가다가 밤이 되면 주막에서 자고 날이 새면 또 부지런히 걸어서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가다가 하루는 험한 산길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건 큰일인데. 젊은이는 더욱 걸음을 빨리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위에서 귀를 찢는 듯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치 울음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느티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저 구렁이.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느티나무를 타고 까치집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까치집으로 올라오는 구렁이를 보고 어미까치 두 마리가 느티나무 아래 위로 날아다니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아기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며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활을 벗어서 화살을 재어 구렁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통으로 구렁이 머리에 다 꽂혔습니다. 두 마리의 어미까치가 젊은이를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울어댔습니다. 아기 까치를 살린 젊은이는 걸음을 빨리 해서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방은 어두워져 버리고 주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산에서 잠을 자야겠군. 젊은이는 걱정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쪽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있나 보다. 젊은이는 반가워하면서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찾아가 보니 오래된 절이 한 채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뜻밖의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으시다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젊은 여자가 안내해주는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여 곧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여 젊은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커다란 구렁이가 자기의 몸을 칭칭 감고 눈앞에서 새빨간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너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다. 하고 독이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언제 네 남편을 죽였다는 거냐? 그것을 모르느냐? 바로 오늘 낮에 느티나무 위의 내 남편을 내가 활로 쏘지 않았느냐? 그 일말이로구나.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내 남편이 아기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으로까지 변해서 너를 간신히 잡았는데
어떻게 너를 놓아줄 수 있겠느냐?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는 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나는 몇 년 동안을 공부하고 이제 과거를 벌어가는 길이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여 내가 공부하는데 부모님께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어. 이제 과거에 합격하여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죽으면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 내 사정도 딱하다마는 나는 너의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 돼.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말이 끝나면 구렁이가 곧 목을 휘감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남편을 죽인 것은 너희 남편이 어린 아기 까치들을 잡아먹으려 했기 때문이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죽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린 까치를 살리려고 울어대는 어미 까치가 하도 불쌍해서 저지른 실수이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젊은이가 간곡하게 이야기하자 구렁이는 감아죄었던 몸을 스르르 풀면서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짐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기 까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짓이니 지금은 잡아먹지 않겠다. 고맙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를 아주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살려줄 것이니 그 대신 자정이 되어 절간 뒤에 있는 종각의 종이 3번 울린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정말 고맙다. 젊은이의 말이 끝나자 구렁이는 젊은이의 몸을 감았던 또아리를 스르르 풀어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식은땀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밤은 깊어 곧 자정이 될 듯 싶었습니다. 젊은이는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어 절간 뒤의 절벽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절벽 위에 종각이 보이고 종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절벽은 깎아지른 듯 높았고 종을 치기 위해 잡아당길 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서 종을 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텐데. 젊은이가 한숨을 쉬며 높은 절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구렁이가 다시 허리를 감아왔습니다. 자, 이제 곧 자정이 된다. 약속대로 종을 3번 울리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땡, 땡, 땡. 절벽 위 종각에서 종이 3번 울렸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젊은이도 구렁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종을 칠 사람이 없는데 자정에 맞추어 그것도 종을 3번이나 울리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렁이가 또아리를 풀며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꼭 죽여서 내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마는 종소리가 났으니 약속대로 너를 살려주마. 자, 이제 과거에 합격하여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해라. 정말 고맙구나, 구렁아. 그러면 잘 가거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 구렁이는 스르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군.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젊은이는 죽을 줄 알았던 목숨을 건지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라도 대고 마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절간에서 밤을 샌 젊은이는 어둠이 걷히자 절벽 아래로 가보았습니다. 높은 절벽 위 종각에는 종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정에 종이 울린 건 부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려 할 때였습니다. 바로 발 옆에 2마리 어미까치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까치가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을 친 것이 바로 이 까치들이었구나. 젊은이는 어제 저녁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어제 저녁 때 그 어미 까치들이다. 젊은이는
두 마리의 까치를 손에 들고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다니 정말 고마운 짐승이구나. 젊은이는 손에 든 두 마리의 까치를 어루만지며 어제 저녁 아기 까치들이 있었던 느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아기 까치들이 까치집에서 입을 내밀고 깍깍 슬프게 울었습니다. 젊은이는 까치집이 환히 보이는 산 언덕에 구덩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 마리의 까치를 나란히 묶고 여기저기서 돌을 주워다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서울에 온 뒤 과거 시험날이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죽을 뻔한 목숨을 생각하며 열심히 글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발표가 나고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격했습니다. 젊은이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기쁨을 안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젊은이의 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이 까치 덕분이다. 젊은이는 까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주워다가 까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글을 써 넣었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라고.